안녕하세요. 테라스쿨의 상남자입니다. 이번에 학습할 내용은 머신러닝 포 키즈의 초급 과정인 우편 배달부라는 AI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볼 것입니다. 우편 배달부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우편물의 주소를 손글씨로 적으면 AI가 이를 분석하여 해당 지역으로 가는 우편물 차량에 우편물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의 손글씨를 분석하여 특정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만들어 볼까요? 크롬 웹브라우저를 실행한 뒤 구글 검색창에서 머신러닝 포 키즈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프로젝트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오른쪽에 있는 프로젝트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에 메일맨이라고 입력합니다. AI는 사용자가 직접 쓴 글자를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식 방법을 이미지로 선택합니다.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사용자의 손글씨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해 훈련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마우스를 이용하여 서울, 부산, 제주를 손글씨로 적어볼 것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새로운 레이블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이블 이름은 영문으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명을 영문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서울을 입력하고 추가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부산과 제주도 추가합니다. 서울 레이블에서 그리기 버튼을 클릭한 뒤 마우스를 이용하여 서울이라는 글자를 적어줍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서울이라는 글자를 10개 이상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레이블에서 그리기 버튼을 클릭한 뒤 마우스를 이용하여 부산이라는 글자를 적습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부산이라는 글자도 10개 이상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레이블에서도 그리기 버튼을 클릭하여 제주라는 글자를 10개 이상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모두 추가했다면 왼쪽 상단에 있는 프로젝트로 돌아가기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입력한 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평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켜 보세요를 클릭합니다. 학습이 완료되었다면 그림 그리기로 테스트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지역명이 정확하게 인식되는지를 테스트합니다. 서울이라는 글자를 적어 보겠습니다. (97%로) 정확하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부산을 적어 보겠습니다. (92%로) 정확하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를 적어 보겠습니다. (100%로) 인식되었습니다. 테스트에 문제가 없다면 왼쪽 상단에 있는 프로젝트로 돌아가기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크래치 3를 선택합니다. 스크래치 3 열기를 선택합니다. 스크래치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상단에 있는 프로젝트 템플릿을 클릭하여 우편 배달부 템플릿을 불러옵니다. 참고로 프로젝트 템플릿은 학습자가 핵심적인 AI 코딩만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스크래치 디자인과 코드를 모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스크래치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초중고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아주 쉬운 코딩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스프라이트와 배경을 모두 클릭해 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드 스프라이트에는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레터 스프라이트에도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스프라이트에는 코드가 없는 단순한 이미지 역할만 하는 스프라이트입니다. 코드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프라이트와 변수의 이름을 한글로 변경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드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뒤 스프라이트의 이름을 지역명으로 변경합니다. 레터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뒤 스프라이트 이름을 편지로 변경합니다. 옥스포드 밴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뒤 스프라이트 이름을 서울 우편차로 변경합니다. 길포드 밴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뒤 스프라이트 이름을 부산 우편차로 변경합니다. 사우스앰프턴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뒤 스프라이트 이름을 제주 우편차로 변경합니다. 옥스퍼드 사인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뒤 스프라이트 이름을 서울로 변경합니다. 길포드 사인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뒤 스프라이트 이름을 부산으로 변경합니다. 사우스앰프턴 사인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뒤 스프라이트 이름을 제주로 변경합니다. 서울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왼쪽 상단에 있는 모양 탭을 클릭합니다. 텍스트 도구를 선택하고 옥스퍼드 글자를 클릭하면 편집이 가능합니다. 글자를 지우고 서울을 입력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부산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뒤 길포드 글자를 지우고 부산이라고 입력합니다. 제주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뒤
사우샘프턴 글자를 지우고 제주라고 입력합니다. 글자 수정이 완료되었다면 왼쪽 상단에 코드 탭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변수명을 수정하겠습니다. 왼쪽 코드 블럭에서 변수를 선택합니다. answer 변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뒤 변수 이름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손글씨로 변경합니다. 길포드 변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뒤 변수 이름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변수명을 부산으로 변경합니다. 옥스퍼드 변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뒤 변수 이름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변수명을 서울로 변경합니다. 사우샘프턴 변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뒤 변수 이름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변수명을 제주로 변경합니다. 이번에는 기존 코드를 분석하면서 필요한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명 스프라이트를 클릭합니다. 지역명 스프라이트에는 편지 봉투에 손글씨로 적은 지역 이름을 분석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양 메뉴 탭을 눌러서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커스텀이라는 이미지는 있지만 일단 화면은 비어 있습니다. 코드를 눌러보겠습니다. 코드를 보면 크게 세 파트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 이 부분은 모양과 위치가 코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건에 따라 위치가 바뀌도록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코드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깃발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서울, 부산, 제주를 무엇으로 정하기. 여기에는 지역명이 적혀있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변수는 수나 문자와 같은 특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이름으로 되어 있는 변수에 들어갈 값을 머신러닝으로 학습한 지역 데이터로 바꾸겠습니다. AI 플러그인 메일맨 블럭에서 서울 데이터를 가져와 서울 변수값에 넣어줍니다. 부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부산 변수값에 넣어줍니다. 제주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제주 변수값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머신러닝으로 학습된 지역 데이터를 스크래치 변수에 넣었기 때문에 스크래치에서 AI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깃발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숨기기, 지역명 스프라이트는 사각형 모양의 빈 화면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화면에 나타나지 않게 숨겨라는 뜻입니다. 크기를 23%로 정하기, 해당 스프라이트 크기를 23% 정도 크기로 작게 줄인다는 뜻입니다. x는 -95, y는 20으로 이동하기, 처음에 나타날 위치를 -95, 20에 위치시켜라는 뜻입니다. 실행 화면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수학에서 가로가 x축이 되고 세로가 y축이 됩니다. 가운데 중심점이 0,0이 되고요. 이를 기준으로 x축은 왼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 y축은 아래쪽이 마이너스, 위쪽이 플러스가 됩니다. x가 -95라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 정도 위치, y가 20이라면 플러스 방향으로 이 정도 위치,
결국 이 위치에 지역명 스프라이트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보이기, 화면에 나타나라 라는 뜻입니다. 스크래치에서 초기 스프라이트 값을 코드로 세팅할 때는 숨기기로 화면에 보이지 않게 한 뒤 코드로 기본값을 모두 세팅하고 화면에 보이도록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맨 앞쪽으로 순서 바꾸기. 지역명 스프라이트는 봉투에 적혀있는 지역 이름의 글자로서 배경이나 다른 스프라이트 뒤로 가면 지역명 글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맨 앞쪽 레이어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 위치에 지역명이 나타난다면 부산 또는 서울 또는 제주라는 글자가 이 편지 봉투 앞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맨 앞쪽 보이는 쪽의 레이어에 위치시켜라는 뜻입니다. 메시지 신호를 받는 코드를 보면 sorted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만약 손글씨의 값이 서울이라면 2초 동안 해당 좌표값으로 이동하기. 손글씨라는 변수 처리는 우리가 직접 코드로 작성해야 할 부분이기에 뒤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손글씨라는 변수는 여러분이 스크래치에서 지역명 글자를 마우스로 그릴 텐데요. 여러분이 그린 손글씨를 AI가 분석하여 그 결과를 손글씨라는 변수에 저장하게 됩니다. 손글씨 변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코드를 완성한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200, -75 가운데 중심점이 0,0이라면 -200, X축으로 -200, Y축으로 -75 한 여기를 뜻하겠네요. 다음 만약 손글씨가 부산이라면 2초 동안 다음 좌표값으로 이동하기. 자,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역명이 분명히 여기에 손글씨가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위치가 -25 Y축으로 -75 여기로 이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손글씨가 제주라면 2초 동안 X축으로 150 Y축으로 -75 여기쯤으로 이동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동하기와 몇 초 동안 이동하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동하기는 해당 좌표값에 뿅 하고 순간 이동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몇 초 동안 이동하기는 현재 위치에서 해당 좌표 위치까지 해당 시간만큼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참고로 똑같은 위치로 이동할 때를 우리가 가정해 보면 시간이 길면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시간이 짧으면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sorted라는 신호를 받았다는 것은 신호를 보낸 녀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명과 현재 스프라이트의 코드를 보면 sorted라는 신호를 보낸 코드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스프라이트를 클릭하여 코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깃발을 클릭했을 때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라는 뜻이죠. 숨기기, 화면에 보이지 마라, XY를 이동하기, X가 0, Y가 70이죠. 그러면 이 위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편지가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크기를 100%로 정하기, 원래 디자인한 크기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1부터 25 사이에 난수번 반복하기. 여기서 몇 번 반복하기는 프로그래밍에서 반복문에 해당합니다. 특정 조건만큼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난수는 일종의 랜덤 값을 말합니다. 1부터 25 사이의 난수라는 것은 1부터 25 사이의 숫자 중에 랜덤으로 아무거나 나오라는 뜻입니다. 만약 5가 나온다면 반복문 안에 있는 코드를 5번 반복해라는 뜻입니다.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이 코드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편지 스프라이트의 모양이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편지의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15개의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한다는 것은 현재 이미지에서 다음 모양으로 바꿔라는 뜻입니다. 현재 편지 이미지가 1번이라고 가정한다면 반복문의 난수가 5라면 5번 다음 모양으로 바꿔라는 말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날 것입니다. 편지 봉투의 주소가 너무 똑같으면 식상하기 때문에 편지의 주소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바뀌도록 코딩되어 있습니다. 보이기, 화면에 나타나라. 결국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편지가 화면에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기본값을 설정하는 코드입니다. sorted 신호를 받았을 때 코드를 보니 앞에서 설명했던 지역명의 코드와 좌표값을 제외하고는 똑같습니다. 손글씨의 값이 서울인지 부산인지 제주인지에 따라서 이 편지가 해당 위치로 2초 동안 이동하라는 뜻입니다.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Start Sending 신호 보내기. 편지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Start Sending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Start Sending 신호를 받았을 때 XY로 이동하기. 현재 0,70 위치에서 Start Sending 신호를 받았을 때도 0,70입니다. 위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크기를 30%로 정하기. 현재 크기가 100%입니다. 하지만 클릭하는 순간 30%로 작아지게 됩니다. 편지 코드를 정리하자면 깃발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주소가 랜덤으로 바뀐 편지가 화면에 100% 크기로 나타나게 되고 편지를 클릭하면 크기가 30%로 작아집니다. sorted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조건에 따라 작아진 편지가 해당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위치값을 보면 서울이면 이곳에, 부산이면 이곳에, 제주면 이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주소가 바뀐 편지가 100% 크기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편지를 마우스로 클릭해 보면 해당 위치에 30% 크기로 작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하얀색은 지역명 스프라이트인데 손글씨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 녀석의 크기도 작아져야 하는데 작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의 크기를 바꾸는 코드가 아직 작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코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편지에 적혀있는 손글씨의 지역명에 따라 편지가 해당 지역의 우편차로 이동해야 합니다. 편지가 우편차로 이동하려면 지역명과 편지 스프라이트에 있는 sorted라는 코드가 동작해야 하는데 sorted라는 신호를 받는 코드는 있어도 보내는 코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들어줘야겠죠. 그리고 편지를 클릭하면 편지 스프라이트는 작아졌는데 지역명 스프라이트는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지역명 스프라이트 크기를 줄이는 코드도 우리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핵심이 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은 편지를 마우스로 클릭해야 모든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편지 스프라이트를 보면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Start Sending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지역명 스프라이트에도 Start Sending 신호를 받아서 처리하면 편지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동시에 동작하게 됩니다. 지역명 스프라이트에서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벤트에서 신호를 받았을 때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메시지 이름을 Start Sending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지역명 스프라이트도 편지보다 더 작게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형태에서 크기를 몇 %로 정하기를 가지고 와서 연결합니다. 100% 대신 7%로 정하기라고 값을 수정합니다. 작아진 편지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위치도 이동시켜야 합니다. 동작 블럭에서 XY로 이동하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연결합니다. X값을 -35, Y값을 55로 변경하면 작아진 편지 안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마우스를 이용하여 지역명을 손글씨 형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모양 탭을 클릭합니다. 커스텀이라는 빈 화면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복사 메뉴가 나타나는데 이를 선택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두 개 더 복사하겠습니다. 이번 이미지에서 붓을 선택한 다음 붓의 굵기를 20으로 변경합니다. 여기에 서울이라고 글을 적어 보겠습니다. (3번) 이미지를 선택하고 여기에 부산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4번) 이미지를 선택하고 여기에 제주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코드 탭을 클릭하여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스크립트 화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방금 작성한 손글씨를 AI가 분석하여 그 결과를 손글씨 변수에 저장할 수 있도록 코드를 계속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변수 블럭에서 무엇을 0으로 정하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연결합니다. 변수명을 손글씨로 변경합니다. AI 블럭에서 이미지 인식하기 레이블 블럭을 가지고 와서 손글씨에 넣어줍니다. 이미지 블럭에서 커스텀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미지 대신에 넣어줍니다. 이 코드를 설명하자면 커스텀 이미지라는 것은 해당 스프라이트의 모양에 있는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며 AI가 해당 이미지를 자신이 학습한 데이터와 비교하여 분석합니다. 분석된 결과에 해당하는 레이블 이름을 손글씨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만약 내가 서울을 선택했다면 서울이라는 손글씨를 머신러닝으로 학습한 데이터와 비교를 하고 그 결과가 서울이라면 해당 데이터에 영어로 되어 있는 레이블명인
서울이라는 지역명을 손글씨에 넣어주게 됩니다. 결국 손글씨라는 변수에는 AI가 분석한 영문으로 된 지역 이름이 저장되는 것이죠. 이제 sorted라는 신호를 보내기만 하면 끝납니다. 이벤트 블럭에서 sorted 신호 보내기를 가지고 와서 연결합니다. 코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코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깃발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머신러닝으로 학습된 서울, 부산, 제주 데이터를 스크래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 부산, 제주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라는 현재 보이는 지역명 스프라이트가 화면에 23% 크기로 자그만하게 나타나며 현재 위치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가 제일 앞쪽에 순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제일 앞에 나와 있게 되는 거죠. 편지는요, 현재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0,70 위치에 100% 크기로 나타나며 여기 있는 주소는 1부터 25 사이에 랜덤으로 어떤 수가 나오게 되고 그 수만큼 반복해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Start Sending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편지에서는 일단 크기가 30%로 줄어들고 지역명에서는 크기가 7%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손글씨라는 변수 안에 커스텀 이미지인 모양에 있는 이 이미지 가지고 와서 AI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된 결과의 이름, 레이블의 이름을 손글씨라는 변수 안에 넣게 되고 sorted라는 신호를 분류가 다 되었다고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sorted 신호를 받았을 때 현재 여기 있는 지역명 있죠? 이 녀석이 서울인지 부산인지 제주인지에 따라서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이동하게 된다는 뜻이죠. 또한 편지도 마찬가지로 sorted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서울인지 부산인지 제주인지에 따라서 위치가 이동합니다. 결국은 지역명과 편지 스프라이트가 크기가 작게 바뀐 다음 해당한 위치로 동시에 같이 이동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직접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누르고 편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주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로 이동을 합니다. 이번에는 서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고 편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서울로 이동을 합니다. 이번에는 부산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편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부산으로 제대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자의 손글씨를 AI가 분석하여 특정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 글자나 기호를 AI가 분석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면 여러분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은 한층 더 레벨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테라스쿨의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최고의 인재가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테라스쿨의 상남자였습니다.